동강에서 채취한 제철 식재료로 힐링 밥상을 차리는 산골 주방장, 바로 이인석 씨인데요. 원주 지역의 향토 음식들로 손님들에게 건강을 선물하는 인석 씨의 맛있는 밥상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해 미래를 견인하는 청소년들, 후양고등학교 전기자동차학과 학생들을 소개합니다. 평창에서 가장 먼저 봄이 찾아오는 곳, 평창군 최남단에 위치한 미탄면인데요. 동강을 따라 핀 동강 할미꽃부터 신비로운 백룡동굴까지 미탄면으로 산촌 봄맞이 여행 떠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1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요즘 다시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난 주말 남부지방은 이른 꽃놀이를 나온 상춘객들로 붐볐습니다. 강원도 산간지방에는 때내준 눈 소식도 있었는데요. 오늘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점점 풀리면서 며칠 후엔 강원도의 봄꽃들도 절정을 이룬다고 하니까요. 큰 일교차에 건강 잘 관리하시면서 예쁜 봄꽃들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에서 김기환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왕자 리포터 김기환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병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고생 너무나 많이 하셨고요. 제가 또 이 월요병 전문 리포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의 월요병을 확실하게 퇴치해드릴게요. 네, 그럼 첫 소식은 기환 씨가 준비한 소식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네, 요즘 이제 식생활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네네. 바쁘다 보니까 뭐 끼니를 거르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패스트푸드 이런 걸로 좀 때우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명수 씨는 좀 어떠세요? 맞아요. 저도 인스턴트 음식 좋아하기도 하고 네. 사실 값싸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 그렇죠. 이런 식생활은 사실 개선이 조금 필요해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이제 명수 씨처럼 옆구리에 이제 튜브가 이렇게 생기는. 아니요, 제 허리가 얼마나 가느다란. 그렇군요. 계속 하시죠. 예, 자 명수 씨 같은 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 주변에 나는 이 제철 식재료를 가지고 힐링 밥상을 만들고 계신 그분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 식사 아직 안 하셨으면요 침 닦을 준비하시고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고요한 아침 따뜻한 봄 기운이 귀척에 닿을랑말랑할 딱 요맘때 이 산길을 따라 원주의 한 마을을 찾았는데요. 이 촉촉한 봄비에 촉촉하게 펼쳐진 자연 풍경까지 보니까요 벌써부터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자연 속 쉼터에서 건강한 맛과 여유를 즐겨보시겠습니다. 자, 왔어요. 자, 오늘은 파릇파릇한 봄나물 패션과 함께 찾아왔는데요. 아주머니 오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정신없는 조합인데 또 오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봄총각이야. 접니다. 예.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벌써 이 주변에서 느껴지는 이 봄 냄새. 일단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이 봄 스멜. 제가 오늘 이 봄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이 깊은 산속까지 왔는데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궁금하시죠? 바로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은 이 자연을 아주 보물처럼 여기는 그런 분이라고 하거든요. 누구일까요? 이쪽으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네, 아유 잘생기셨습니다. 외모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 이인석 씨입니다. 분위기도 그렇고요, 이 풍경도 그렇고 마치 뭔가 이 숲속에 있는 제가 동화 속에 들어온 그 왕자님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일단 대체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연을 즐기면서 자연의 것들을 가지고 자연의 요리를 하고 있죠. 일단 제 스스로 행복해지고 싶었었죠. 저를 위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아주 가열차게 그 사교육의 시장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게 진정한 행복일까? 이게 진정한 나의 삶일까? 고향의 너른 품으로 정착해 원주 별곡을 노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인석 씨. 서울에서의 삶을 접은 후 그는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지역의 향토 음식을 기반으로 자연식 밥상을 차려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역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신만의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사장님? 이제 봄나무를 좀 채취해서 음식에 쓸 재료들을 좀 구하러 가는 중입니다. 이 식재료들을 좀 집 주변에서 다 구하시나요? 네, 저희 집 주변은 제가 귀농해서 15년 동안 제초제 한 거든요. 농약 한번 써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자연의 봄나물들이 좀 많이 자생하는 편입니다. 자연 친화적이죠. 자, 이맘때 그의 집 주변은 짙은 봄나물 향으로 가득한데요. 심심산골 지천인 이 향긋한 나물과 약초들 덕분에 요즘 음식할 맛이 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냉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샐러드 거리로 쓸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일종의 허브 식물이거든요. 예, 얘는 금전초라고 하는. 금전초요? 네네네. 야, 이게 향이 와, 먹으니까 그 허브의 그 화한 향 있잖아. 이런 거 좀 입냄새 있는 분들 좋거든요. 명수 씨 좀 많이 드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봄나물은 좀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이제 땅을 살펴야 우리가 얻어먹을 수 있는 게 봄나물이라는 생각이에요. 그저 남들에게 푸르게만 보이는 그 흔한 풀 한 폭이라도 그의 눈에는 고귀한 생명의 아름다움과 감사함으로 다가옵니다. 자, 이제 자연에서 얻은 천연의 식재료들로 오늘의 밥상을 차려냅니다. 저 눈빛, 저 건강한 요리. 샐러드 하나에도 자연을 그대로 담고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대인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방법 중에 가장 단순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 먹는 것으로부터의 행복이 아닐까. 음식에 쓰일 모든 양념 또한 자연에서 얻어내는데요. 개복숭아, 고추, 자두효소 등으로 재료의 감칠맛을 더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직접 담근 장까지 이 정도면 최고의 요리 선보이기에 그에게 아주 충분하다고 합니다. 요리에 자연을 담는다라는 것이 이제 제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 조미료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 얼마든지 맛을 천연에서 얻어가지고 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의 소신과 철학이 담긴 대표 메뉴 강원 나물밥입니다. 오래된 친구 아니냐. 요리사는 늘 개성 있는 자기만의 요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원 나물밥의 레시피를 준수해 가면서 강원 나물밥을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맛을 보시는 분들에게, 음식을 드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유형의 강원 나물밥을 선사해 드리는 것도 요리사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강원 나물 주먹 쌈밥입니다. 자, 밥과 함께 다양한 산나물과 약초 그리고 훈제 돼지고기를 비벼서 주먹 쌈밥을 만드는 건데요. 어머, 세상에 벅찬 봄이 한가득 느껴집니다. 이게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 깊은 산속의 보물들로 차린 이인석 씨의 정성 한 바가지 들어있는 상차림입니다. 제일 먼저 요 산야초 샐러드. 네. 자, 먹을게요. 어우, 새콤해. 진짜 너무 맛있어. 박완서 소설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싱아 잎이 있거든요. 그 싱아 잎은 아주 침샘을 아주 강하게 자극을 합니다. 이 싱아의 상큼한 신맛이 입맛을 기분 좋게 돋워주고요. 진짜 맛있었는데. 먹었고, 그다음에 이제 수육을 여기 한번 이제 싸서. 네네네. 저 수육이. 고기까지 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한 점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두 점. 다 이렇게 얹어서 여기다가 엄나무까지. 좋습니다. 토핑을 해가지고 그래도 또 젓가락질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저 진짜 너무 맛있어서 감동했지 않나요? 우리 사장님도 좋아하시네요. 네. 진짜 솜사탕처럼 입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딱 해서 거기에 근데 이 장아찌가
향이 워낙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연산이기 때문에 그 향이 아주 좋은 거예요. 제가 깍두기는 참 좋아해서 많이 먹는데 밤으로 담근 깍두기는 또 처음이네. 밤 깍두기. 저거 어떤 맛일까요? 야, 저거는 저 소리 들리세요? 요거 ASMR로 들어가죠. 맛있나 봐요. 저것도 개발하신 거예요? 진짜 네, 맛있어요. 그렇습니다. 야, 진짜 발명왕 에디슨인데. 네. 제가 제1회 네. 원주시에서 주최한 네. 전국 요리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 밤 깍두기도 음식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제가 가지고 나갔습니다. 요건 또 뭐예요? 아, 지금 배 터질 것 같은데. 요건 이제 오디 양갱이에요. 집에서만 또 드셔보실 수 있는 후식인데요. 오디의 씨앗이라는 네, 거죠? 그렇죠. 이것도 그러면 그 요리 대회 때 들고 네, 나가셨던 그렇습니다. 밤 양갱, 오디 양갱. 입안에 상큼함이 그 가득 남아 있어가지고 너무 개운해요. 네. 힐링할 수 있는 강원도만의 음식을 계속 연구하고 그리고 보급하고 사람들께 대접하고 싶은 것이 저의 계획이고 바람입니다. 한 그릇에 담긴 자연의 향기, 봄날의 힐링 밥상이었습니다. 네, 산에서 나는 온갖 종류의 뭐 약초며 나물들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 농가 맛집이요. 그러니까요. 산자락 아래에 위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치도 좋고요. 또 공기까지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것도 그렇고 사실 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절마다 나오는 이 식재료들이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맞아요. 그 식재료들 가지고 새로운 밥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니까 네. 갈 때마다 아마 다른 밥상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 맛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아시죠? 강원 나물 두먹 쌈밥. 아. 이게 정말 맛있어 보였거든요. 맞아요. 진짜 맛있었어요. 거기에다가 ASMR로 들려주셨다던 그 밤깍두기 맛. 이거 어땠어요, 기환 씨? 밤깍두기는 제가 사실 깍두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사실 밥도둑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제 귀로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식욕을 더욱더 자극하는 진짜 좀 침 좀 닦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침 좀 닦으시고. 요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뭐 네네. 산야초 밥상도 있고요. 뭐 뽕잎밥도 있고요. 굉장히 많았는데 그리고 5월이 되면요. 이 호박 꽃잎밥까지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 딱 듣는 순간 벌써 딱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명수 씨도 좀 부모님 모시고 한번 좀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조만간 부모님을 모시고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손질하고 준비한 자연식 향토밥상 이인석 사장님. 앞으로도 산속의 보물들도 많은 분들에게 건강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 인재들을 만나러 춘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환 씨 혹시 자동차 좋아하세요? 그렇죠. 자동차 또 제가 또 남자지 않습니까? 네네. 이 남자의 느낌 무시나요? 특히 이 슈퍼카. 그 엔진 소리만 들으면 저는 막 이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걸어가지고 네. 제 자장가로 제가 엔진 소리 녹음해서 듣고 자요. 그럼 그 이렇게 자동차를 좋아하신다면 자동차에 대한 뭐 어떤 노력 같은 거 뭐 기울이고 있는 거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또 차를 굉장히 네네. 좋아해서 많이 모읍니다. 집에 차가 한 20대가 넘게 있는데 약간 미니카예요. 예, 미니카. 이 정도의 애정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예. 이번에 만나볼 우리 친구들은요. 자동차에 대한 열정 엄청나다고 하거든요. 이야.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언제부턴가 우리 일상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해진 미세먼지. 전국 15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밤부터는 바람이 강해져 내일은 오늘보다 다소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이 표정 자주 보이시죠? 옛날에 비해서 대기의 질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차량 10부제를 시행하곤 했는데 이제는 아예 차량 2부제를 시행하더라고요. 그만큼 발전도 환경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학교에 나왔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맑고 깨끗한 미래, 우리에게 맡겨라.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친환경 발전을 선도할 우리. 전기자동차로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소개합니다. 춘천시 산홍동에 위치한 역사 깊은 소양고등학교. 무려 100년 넘게 춘천의 교육을 책임져온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현재에도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다. 저희 학교는 농업계열 학과 4개 학과, 공업계열 학과 3개 학과 모두 7개 학과로 구성된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전공 분야의 지식과 기술 교육은 물론 사회와 기업체가 요구하는
기본 인성교육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자연생명과 산림과학과 등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과는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디지털 전작과 스마트 정보과처럼 전문적인 기능을 배우는 학과까지 소양고등학교에선 시대에 앞서가는 다채로운 수업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른 학과와 마찬가지로 한창 수업 중인 한 교실. 와, 여기 무슨 수업이길래 이렇게 복잡한 기계장치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1초라도 눈을 떼면 진도를 놓칠세라 집중 또 집중. 어디 보자. IoT 그린 전기차과?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여기가 전기 자동차 학과인가요? 예, 알다시피 저희는 전기 자동차과입니다. 아, 여기 써 있네요. 네, 전기 자동차는 화석 연료가 없어지고 2040년도부터는 유로에서 엔진 자체가 없어지는 전기차 세상이 오는데 그것을 준비한 전국 유일의 2개밖에 없는 전기 자동차과입니다. 앞으로는 매연 없이 도로를 달리는 세상이 온다. 하이브리드 엔진부터 꼼꼼하게 배우는 전기자동차과 수업. 선생님, 이건 어떤 장치인가요? 이것은 전기 자동차의 전 단계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설명한 건데요. 실제로 차가 감속하거나 브레이크, 다시 말해서 엑셀을 띨 때 충전을 해서 그 원리로 자동차가 가는 원리입니다. 여기 한번 눌러보실까요? 네. 예, 가볍게 차가 가는 상태. 그리고 정속 주행을 하면 주행 중? 예, 엔진에서도 들어가고 배터리에서도 들어가서 동시에 차가 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속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에너지가 들지만 감속을 하면 거꾸로 차에 있는 엔진이 배터리로 들어가서 충전하는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름 없는 자동차의 원리를 참 잘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이 다음 세상이 전기차 세상이 되고 미세먼지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직접 엔진을 분해해보고 다시 조립하며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학생들. 운전면허증은 아직 없지만 웬만한 운전자들보다 자동차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기 자동차 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기초적으로 자동차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관심도 있고 해가지고 찾아보다가 소양고등학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신 있는 정비 분야 있어요? 엔진이 제일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우와, 가장 어려운 핵심 분야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뜻이겠죠. 전기자동차라는 큰 전공 안에서도 다양한 세부 과목이 있다는 말씀. 엔진뿐만 아니라 조향장치와 브레이크, 차체 등 자동차에 대한 모든 지식과 기술이 학교 생활 3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간다. 이 정도면 바로 취업해도 되겠는데요. 전기자동차 학과에 왔는데 저희가 전기차를 봐야 되잖아요. 네. 좀 안내해 줄 수 있나요? 네, 그럼 이걸 입고 같이 가시죠. 이거를? 예. 오케이. 짜잔, 출발. 자, 제가 이렇게 복장도 완벽하게 갖췄는데 전기차는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죠? 어디 있지? 어머! 선생님! 예. 아니, 어디 가셨나 했더니 전기차를 끌고 오셨어요. 예, 수업 준비하려고 끌고 왔습니다. 저도 타봐도 될까요? 타보시죠. 자, 고고싱! 출발! 가시죠. 흔히 골프장 카트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전기차. 그러고 보니 정말 엔진 소리가 없네요. 전기자동차에 쓰이는 배터리는 왠지 특별할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납산 배터리였는데 납산 배터리는 저가인 대신에 충전율이나 수명이 짧았고 리튬 배터리는 금액이 고가인 대신에 수명이 길고 충전율도 높고 사용 용도가 더 좋아서 지금은 전기자동차에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24V짜리 배터리로만 가득 채워진 엔진룸. 이처럼 간단한 카트형 전기차를 좀 더 고급화시키면 이렇게 멋진 전기자동차가 된다는 말씀. 어때요? 도로를 달리는 기존의 자동차와 다를 바가 없죠? 어디 시승 한번 해볼까요? 자,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처음 타보는데요. 오, 잘 나가요. 자, 속도감 있게 밟아볼게요. 이게 바로 꽃들도 좋아한다는 최첨단 꼬마 자동차 붕붕 아니겠어요? 기름도 적게 드니까, 아니 안 드니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배기가스 제로, 보험도 제로. 대신 운전하는 즐거움과 창문 열고 숨쉬는 즐거움은 2배. 고객님 어떠세요? 시승해보니 마음에 쏙 드시죠? 여러분 보셨죠? 제가 여기 트랙을 돌았는데요.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세상에 소음도 정말 적고요. 일반 자동차 운행법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서 누구나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나고 다들 아직 집에 안 갔어요? 방과 후에도 작업실에 남아있는 전기자동차과 학생들. 자발적으로 보충 수업까지. 이야, 소양고 학구열 뜨겁다 뜨거워. 전기자동차과에선 이렇게 매주 2번씩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름하여 영혼의 잡소리. 지금 수업 끝났잖아요.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영혼의 잡소리라고 해서 이제 자동차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례를 개조해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위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제가 이런 자격증들을 취득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것 보세요. 와, 국가기술 자격증이 무려 6개? 예,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땄어요? 여기저기서 스카우트제이 오겠는데요. 자기 개발에만 힘쓰는 게 아니라 재능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앞장서는 영혼의 잡소리 학생들. 특히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간단한 정비는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 1대1로 알려드리고 있다고. 아유, 네 집 손준지 참 든든하네. 전기차를 이제 상용화될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담 없이 탈 수 있게 개발해서 이제 상용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자격증 5개 따고 졸업한 다음에 제 차도 열심히 꾸미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한 팩을 그을 미래 인재들. 소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끌어갈 미세먼지 없는 세상. 모두를 위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우리가 미래다. 영혼의 잡소리 화이팅! 한때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전기 자동차가 이제는 생활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도 곳곳에 설치되고요.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파란색 번호판을 단 순수 전기 자동차도 도로에 제법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영상 보면서 느꼈던 그 하나인 게 뭐냐면 꼬마 자동차 붕붕이 아시죠? 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네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꼬마 자동차 붕붕이도 과연 전기 자동차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시죠? 그러니까요. 붕붕이. 알고 있죠. 예, 나이가 좀 유추가 되긴 하는데. 네. 앞으로 도로에요, 석유로 달리는 차보다는 전기로 달리는 차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한 발 앞서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소양고등학교 전기 자동차학과 친구들 앞으로의 행보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기원 씨, 네. 혹시 봄을 대표하는 꽃 어떤 게 있는지 아실까요? 저요. 제가 지금 최초 공개하는데 사실 네. 제 이름이 김기환이 아니고 김기화였어요. 꽃화자를 써서. 네. 그만큼 꽃같이 꽃미모다. 꽃같이. 죄송합니다. 네. 예. 네, 저녁 시간 죄송하고요. 네. 아니 사실 뭐 봄꽃이라고 하면 뭐 개나리도 있고 진달래, 튤립, 뭐 벚꽃. 네, 네. 저는 딱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은데. 네. 명수 씨가 여긴 좀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꽃을 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꽃시장도 자주 다니고 아시잖아요. 알죠. 제가 또 꽃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싶어하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닮고 싶은 꽃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화사하고 앙증맞은 산수유 꽃이거든요. 이번에 소개할 바로 산수유 축제 현장이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샛노란 봄의 전령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앙증맞고 저렇게 보면 세상 혼자만 예쁜 너. 넌 이름이 뭐니? 산수유. 노란 산수유꽃이에요. 라디오를 들으며 가볍게 꽃 구경. 고향 어머니표 맛깔난 음식도 실컷. 봄의 풍성함이 가득한 여기가 어디냐고요? 어서 오이소. 여기는 의성 산수유 꽃피는 마을입니다. 꽃 한 개 흠뻑 취하고 싶다면 같이 떠나보자고요.
경북 의성군 사곡면 화전리, 이름풀이 그대로 산수유 꽃피는 마을에 찾아왔어요. 저희 동네는 의성군 사곡면 화전 1입니다. 행정상 화전 1이고 숲실이라고도 합니다. 옛날 선조님들께서 이 사수나무를 심어놓은 덕으로 저희들 후손들이 아주 지금 행사로 해서 즐기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모든 관광객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모두 같이 즐기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소박한 농촌마을이 가장 떠들썩해지는 계절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이 봄이죠. 산수유 꽃도 꽃이지만 파릇파릇한 마늘싹도 봄마중. 이러니 해마다 꽃맞이 행사 때만 되면 전국 각지에서 상춘객이 몰릴 수밖에요. 여기 자연에 나와서 보니까 참 상쾌하고요. 이렇게 노랗게 물든 산수유 보니까 제 마음에 또 봄이 온 것 같아요. 초록색 마늘 맛을 보니까 기존에 회사에 다니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의성으로 놀러오세요. 처음 축제를 열었을 때는 규모가 컸지만 작년부터는 소박한 마을 축제로 변모한 산수유 꽃맞이 행사. 축소된 규모에도 불구하고 300년 된 산수유 군락지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여전하다고요. 네, 오늘 산수유 마을에 오니까 꽃도 노랗게 예쁘고 제 마음도 봄이 돼서 마음도 개운하고 하늘도 예쁘고 구름도 하얗고 좋습니다. 이런 설레는 풍경 앞에 남는 건 사진뿐. 재미난 추억도 저장. 꽃맞이 즐기다가 출출해질 때쯤엔 냅다 떡매치기 한 판. 요런 맛이 있어야 잔치 분위기가 나는 법이죠. 인식까지 팍팍 버무린 인절미간 전창리의 시식 중. 떡 본 김에 일단 한번 잡숴 보시라고요. 꽃맞이에 빠질 수 없는 음식들까지 푸짐하다 못해 넘치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 맛있다. 정말 맛있어요. 꽃향기만 그윽한 줄 알았더니 고소함이 코끝을 유혹하던 그때 손두부까지 등판. 시골 할머니표 건강 손두부라니 이거 이길 장사 없겠는데요? 금방 나왔잖아. 아저씨 금방 막 하잖아. 국산콩이라고 맛있게. 이거 삼겹살하고 신김치하고 넣어갖고 찌개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비지찌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뭐 따로 있을까요? 잘 먹고 잘 놀면 다 추억으로 남는 법. 나누는 미덕까지 확실히 누릴 수 있는 이곳은요. 산수유 꽃피는 마을입니다. 산수유도 너무 예쁘고요. 오는 길에 이렇게 산수유 열매도 조금 따봤고요. 그리고 인심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인절미도 주시고 또 비지도 막 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고요. 파전도 맛있고 막걸리도 맛있고 음악도 좋고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에요. 한편 특산물에 찜하려는 손길도 분주했으니 참새가 방앗간을 어찌 그냥 지나치나요? 경북 의성 땅 신토부리 농산물 앞에 결국 강림하고야만 지름신. 그중에서도 주부들의 원픽은요? 산수유 액기스입니다. 액기스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겨울에 따가지고 축제 기간에 전부 수거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산수유 축제 오신 분들한테 판매를 하는데 제가 먹어봐도 확실히 좋습니다. 예. 산수유부터 각종 곡식에 가곡품까지 농민들의 구슬땀으로 일군 농산물도 저장. 건강에도 좋고 할머니 정성도 있고 믿고. 의성 농산물 좋은 건 상충객들도 알아줄 정도. 소문난 물건 앞에 두둑이 챙겨갈 큰 가방은 필수입니다. 이제 좋은 것도 챙겨겠다. 쉴 틈 없는 배꼽시계도 달래야죠. 칼국수, 두부, 파전, 동동주. 와, 꼭
꽃구경 한 번에 식구경은 덤이라니 마을에서 난 건강재료로 만든 음식들이 한상 가득. 나른한 날씨에 집 나갔던 입맛도 컴백홈. 무엇보다 이렇게나 먹음직스러운 음식들 모두 마을 분요회에서 직접 준비했다는 것. 꽃이 예뻐서 해마다 오는데요. 원래는 씨앗도 같이 달려서 예쁘네요. 음식도 할머니들께서 직접 하셔갖고 두부도 맛있고 김치도 맛있고. 여기에 동동주가 빠지면 파 수 없는 찐빵이나 매 한 가지 목젖을 탁 치고 넘어가는 고소함. 이 조화는 한마디로 옳습니다. 옳아요. 어성 산수유 막걸리 끝내주네요. 맞나요? 정말 좋아요. 놀러오세요. 자, 맛있는 음식까지 든든하게 먹었으니 이제 본격적인 꽃길 트레킹에 나서볼까요? 아니 그런데 이거 인기가 좋아도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그 이유인 즉슨 라디앤티어링과 함께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러고 보니 지금 파란 점퍼 입고 계신데 선글라스에 우리 사람들마다 쥐고 있는 것은 라디오. 공기도 너무 좋고 날씨도 좋고요. 너무 좋아요. 올해도 역시 산수유가 반겨주고 막 여기 초록빛, 연두빛 마늘싹들도 반겨주고 자연을 벗삼아 이제 라디오 들으면서 음악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3km에 거쳐 조성된 꽃길과 4km 길이의 등산 코스.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산수유 꽃피는 마을인데요. 라디앤티어링 코스를 따라가며 다양한 체험도 즐기는 한마디로 일석이조의 트레킹이란 말씀. 저희는 뭐 매번 참가하는데 우리 작은 아이가 2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제 즐겁게 이렇게 왔는데요. 항상 도시에서 이렇게 아스팔트 길 걷기보다는 이렇게 시골에 정겨움이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다가 이 산수유 마을이 너무나 이제 보기 좋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족 나들이로 오니까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꽃길을 감상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래도 듣고 퀴즈도 푸는 라디앤티어링이야말로 산수유 꽃맞이 행사만의 진정한 묘미. 이런 다양한 매력 직접 만나러 오시면 좋겠죠? 꽃이 너무 예뻐서 내년에 또 오고 싶어요. 하루만 보기엔 너무 아쉬워요. 산수유 꽃피는 마을로 놀러오세요. 봄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예쁜 꽃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꽃길만 걷고 싶은 그대 떠나라. 어디로? 경북 의성 산수유 꽃피는 마을로? 산수유가 망울을 터뜨리면 마음에 살랑살랑 봄바람이 일렁이는 이곳에서 진짜 꽃길만 걷기로 해요. 우리 의성 산수유 꽃피는 마을에서 꽃길만 걸어요. 동계올림픽이 열릴 만큼 추위로 이름을 떨쳤던 곳 바로 평창이죠. 그렇죠. 이 평창에도 요즘 봄 소식이 찾아왔다고요? 맞습니다. 이 평창에서도 가장 먼저 봄이 온다는 곳 어디냐? 이 최남단에 위치한 미탄면이라는 곳인데 한자를 보면요. 아름다울 미에 여울탄자. 그야말로 이 아름다운 열이 모여가지고 흐르는 아주 그림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네. 얼마나 아름답게요. 바로 그 현장 속으로 떠나보시죠. 와, 이제 진짜 봄이 오는구나. 와. 근데 여기 왜 온 거예요? 여기요? 여기는 평창군에서도요 봄이 가장 빨리 오는 곳이거든요. 겨울 하면 뭐니 해도 겨울왕국 평창이겠죠. 하지만 평창에도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오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평창군에서 가장 먼저 봄이 찾아오는 곳 미탄면으로 떠나봅니다. 평창군 최남단에 위치한 미탄면. 동강을 따라 걷다 보면 오늘의 여행지가 나옵니다. 바로 미탄면의 대표 명소인 백룡동굴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신비한 동굴 체험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백룡동굴은 어떤 곳이에요? 네, 백룡동굴은 대한민국 최초의 탐험동굴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60호로 지정된 백룡동굴은 수억 년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탐험형 동굴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신비로운 백룡동굴 탐험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옷을 챙겨드릴게요. 네. 네. 오, 화사하네요. 그럼 탐험가로 변신하고 오겠습니다. 동굴 체험에 앞서 먼저 복장부터 갖춰 있는 우리의 리포터. 저기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요즘 봄에 점프스트라고 이게 또 한 벌로 된 옷이 유행하거든요. 또 레드가 잘 봤는데 괜찮네요. 자, 이제 모자를 쓰시면 끝이 납니다. 네. 여기에 안전을 위한 헬멧까지 장착하면 동굴 체험할 준비 오케이! 혜인 씨의 생애 첫 동굴 탐험. 아유, 기대된다. 이렇게 장비를 다 챙겨 입으니까요. 좀 설레기도 하는데 좀 무섭기도 한데 동굴 가기 전에 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정숙하시고 또 만지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백운산 자락 깊은 강물 위에 자리한 백룡동굴은 배를 타고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비밀스런 곳인데요. 봄이라 물결마저 가벼운 동강의 정경. 시원한 강바람 맞으며 풍경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동굴 입구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동굴 입구입니다. 자, 이쪽에 한번 보시면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요, 여기 입구에 서 계시고요. 주황색으로 쭉 들어가셨다가 그대로 나오시는 거예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입구가 출구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여기는 가지굴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연구하시거나 그럴 때만 들어가시고요. 저희들은 A 구역만 오늘 탐험하십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동굴 탐험이 시작됐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자, 여기는요, 사람이 살았던 흔적입니다. 바로 구들장 온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겼죠? 네, 제가 구들장을 또 한번 배운 적이 있거든요. 바로 이 판이 구들장이죠? 네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게 고랫길, 그쵸? 네. 여기 불과 연기가 지나가는 구멍, 여기 두 개 보이시죠? 네. 자, 이것을 불고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궁이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불을 떼고 숯을 꺼내서 연도를 측정해봤더니요, 조선 후기 때쯤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헤드라이트에만 의지하면서 조심조심 더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동글동글 브로콜리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있죠? 네네. 자, 요거랑 여기 보시면 바닷가의 산호 닮았죠? 산호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굴 산호라고 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을 비춰보면 시선이 닿는 곳곳마다 신비로운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얘를 바로 뿌리 순자를 써서 석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석순이 계속 자라겠죠? 네. 그럼 만나게 되겠죠? 석주, 맞죠? 네, 맞습니다. 기둥이 됩니다, 기둥. 종류석, 석순, 그리고 만나게 되면 석주가 되죠. 자, 이것을 동굴의 3대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장난기가 발동한 혜인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저기요, 들고 석회물 한번 먹어볼라 그래요. 선생님, 저희 리포터 이상한 짓 해요. 왜요? 아니, 물 마시려고 그래요. 이 받은 거. 그거 드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되는데요? 건강해져요? 몸에서 석순이 올라와요. 석순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들으셨죠? 이렇게 동굴에 오시면요, 자연보호를 위해서 눈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탐방을 가는데 새우가 있다고요? 살고 있어요, 지금도? 네, 지금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네. 동굴이 깜깜하니까요, 저희가 조명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눈은 어떻게 됐을까요? 태화됐습니다. 눈이 태화되고 촉수, 촉각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박쥐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네. 똥을 떨어뜨리면요. 네. 그날은 잔칫날 또는 번식날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이 친구들이 그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네네. 먹이가 없을 때는요.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움직인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정말 신기한 동굴 탐험 맞죠? 캄캄하고 좁디 좁은 동굴 속을 여기저기 헤매다 보면 그야말로 인디아나 존스가 된 기분인데요. 이번에는 백룡동굴 마의 구간에 도착한 혜인 씨. 과연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쫓겼어요. 빼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유, 참 손이 많이 가는 리포터다. 한번 보실게요. 같은 동굴에 있는데도 정말 모양이 하나같이 다르네요. 네, 너무 아름답죠? 네. 피아노 그 연주하는 그거. 파이프? 네. 네,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고무 망치로 둥둥둥둥 두드리면요. 음과 길이가 틀려서 소리도 다 제각각이라고 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 붙였는데 피아노 종류석이라고 합니다. 고드름처럼 생긴 동굴의 종유석들은 피아노를 닮은 모양부터 반지를 낀 것 같은 사람의 손 모양도 있고요. 로버트 태권브이의 근육이요.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손 모양으로 끝났습니다. 부처님 손을 닮았죠? 네네네. 네, 그래서 신의 손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손을 닮은 신의 손까지. 동굴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신비한데요. 때묻지 않은 자연의 경이로움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곳. 올봄엔 미탄면에서 함께 동굴 체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탐험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와, 진짜 제가 느낀 걸로는 딱 이거예요. 순수하다. 이 5억만 년 전의 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손길이 하나하나 느껴지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하고 정말 특별한 마저 느껴졌어요. 백룡동굴은 천연 기념물입니다. 훼손시키지 말고요. 저희들이 잘 보존시켜서 후손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생명이 숨쉬고 이야기가 흐르는 동굴. 아름답고 신비한 평창 백룡동굴로 여러분도 꼭 한번 놀러오세요. 촬영하셨던 우리 PD님이 동굴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요. 옷이며 장갑이며 장화며 그리고 촬영 허가를 받고 들어갔던 카메라까지도 온통 흙투성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때묻지 않은 자연 동굴을 그대로 볼 수 있었으니까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저 정도는 기꺼이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백룡동굴에 가시면 지금 이 시기에 딱 볼 수 있는 볼거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동강 할미꽃입니다. 4월 초순 딱 지금이 최적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룡동굴 가셔서 동강 할미꽃도 보시고 또 특별한 좀 봄나들이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생방송 강원 365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김미연 리포터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저는 뭐 항상 그렇지만 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오늘 또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많은 분들이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봄 힐링 밥상 드시면서 영양소 보충도 하시고요. 요거는 제가 사실 이제 3주 연속으로 지금 밀고 있는데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오늘은 제가 장소를 좀 바꾸겠습니다.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로 오시면 1층 로비에서 제가 프리허그 이벤트 오늘 진행할 테니까 많이 좀 와주세요. 제발 한 명만 좀 와주세요. 아무도 오시지 않는데 3주째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은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다가오는 식목일엔 나만의 나무를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나무시장에서 배우는 나무 잘 기르는 방법부터 특별한 나무 심기 행사까지 숲의 싱그러움과 함께 나무의 소중함을 느껴봅니다.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한 요즘 산과 숲에 나무를 나눠주는 행사가 원주에서도 열렸는데요.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책이 될 나무 나눠주기 행사 훈훈한 나눔의 현장 담아봤습니다.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는 아주 특별한 방송국이 있습니다. 감성이 가득한 라디오 방송은 물론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학교 뉴스까지 전교생과 소통하는 성림초등학교 방송부를 소개합니다.
4월 1일인 오늘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규모가 큰 점포에서는 일회용 봉지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고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거나 녹을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라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